안녕하세요. 계속 공부합시다. 2장은 전극 전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차피 7주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부족하지만은 어, 이제 온라인 잘 수업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다 녹음해서 올리니까 자료와 함께 그럼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겠죠. 이거 혹시 다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장은 1장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는 표준 전극 전이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들 전기화에서는 이 표준 전극 전위는 표준 상태에서 저 전위죠. 뭔가 이제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뭐라 그랬죠? 프로톤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가 되는 그 반쪽 반응의 전위를 0볼트로 정하고 다른 것을 다른 반쪽 반응을 이제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산이라는 것은 연력학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앞부분은 이 물리와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물리와 전기화학 반응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리에서도 특별히 어떤 물리냐면은 이 표면 물리가 있습니다. 표면 물리. 뭐 상대성 이론 뭐 양자역학 뭐 그런 거 말고요. 표면 물리.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서페이스를 연구를 거기도 많이 하죠. 주로 이제 전자기파를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뭐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 또 이제 X선 뭐 그런 것들을 쪼여주면서 그때 이제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를 이제 구하기도 하고 스펙트럼을 찍기도 해서 이제 표면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도 이 전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여기 있어요. 전하가 있어요. 이제 양전하라고 칩시다. 양전하. 음전하보다는 양전하가 좀 더 우리 편하죠. 그래서 이것을 무한대의 거리에서부터 쭉 이제 옮겨와요. 어디까지 옮겨오느냐? 어떤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고체가 되겠죠. 또는 액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런 것을 컨덴스트 페이지라고 합니다. 응축상. 컨덴스트, 그죠? 기체를 갖다 응축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 이제 와서 옮겨와서 여기 이제 딱 집어넣을 때의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게 전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0 일렉트론 볼트 물리에서는 일렉트론 볼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일렉트론 볼트냐? E는 여기서는 전자를 뜻하죠, 그죠? 근데 전기화학에서는 어차피 전자를 다루기 때문에 요 E를 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물리에서 1 일렉트론 볼트는 전기화학에서는 1볼트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제 양전하를 이제 단위 양전하죠. 이것을 이제 무한대에서 요 상까지 이제 가져오는데 요 상이 표면 근처까지 아주 근처까지 올 때까지는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표면에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이때 에너지가 이제 드는 겁니다. 그죠? 뭐 약간 어렵게 얘기가 이제 진행됐지만은 뭐 내용인즉슨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것도 물론 임의적이긴 한데 진공 에너지를 0 일렉트론 볼트로 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양전하를 가져올 때는 이게 이제 포텐셜은 높아진다. 여기 이 표면에 이제 양전하가 있을 때는 왜냐하면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전하를 띈 이 응축계에 양전하를 집어넣을 때는 이거는 포텐셜이 낮아진다. 뭐 일단 이렇게 책에서는 기술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상이 접촉해요. 접촉하는 계면에서는 전하의 불균형이 생기므로 전유차가 발생한다. 그죠? 이건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저 구리 금속과 뭐 아연 금속을 서로 이제 접촉을 한번 시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이 틀리죠. 하나는 구리고 하나는 아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하는 그 계면에서 전하의 불균형이 생겨서 그 계면에서 이 전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면은 그때의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는 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측정하려면은 여러분들 저 볼트미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을 두 개를 뽑아서 접촉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접촉시키면은 그 접촉면에서 또 이제 전이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계산이 가능하지 실제로는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전기학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제 전 시간에 갈바니셀이라고 들어보셨죠? 갈바니셀 또는 갈바닉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전기학 셀을 갈바니셀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갈바니가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전기화학자예요. 루이기 갈바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동물 전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Animal Electricity.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요, 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는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 뒷다리를 어느 이제 금속 선에다가 이제 이게 쭉 이렇게 꿰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개구리 뒷다리를 뭘로다가 이제 딱 터치를 했냐면은 그 금속과는 다른 금속으로 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 뒷다리가 이게 탁 움직이더란 말입니다. 응? 근육이.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니멀 엘렉트리시티라는 그 말을 이제 썼어요. 동물 전기다. 그러니까 동물에는 전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현상, 근육을 뭐 수축시키기도 해서 이렇게 근육이 뛰더라. 근데 어때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해석이 어때요? 100% 틀린 거죠. 그죠?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100% 틀린 거예요. 왜 그렇죠? 금속과 한 금속과 또 다른 금속이 서로 물론 이제 개구리 이제 뒷다리를 통해서지만은 어쨌든 개구리 뒷다리 이제 그 안쪽에 어떤 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하자면 전기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전해질 용액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금속이 어쨌든 접촉을 하니까 그때 계면에서 전위차가 발생해서 이것을 근육에 영향을 줘서 근육이 이제 수축이나 이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전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전기 뱀장어는 뭐 몇백 볼트 그죠? 뭐 800볼트, 900볼트를 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실험했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동물 자체가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처럼 이렇게 낸다. 이제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극소량의 전하 분리에 의해서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리기를 상이 다르면은 전위차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측정은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상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 농도가 달라도 전이차 생겨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에 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막 한쪽에는 예를 소금물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소금물을 어떤 농도 예를 1몰라짜리 소금물을 집어넣고 막 다른 쪽에는 뭡니까? 0.1몰라짜리 소금물을 이제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양쪽에다가 어째 우리가 저 기준 전극을 이제 집어넣고 둘 사이에 이제 전압을 잴 수 있어요. 이제 기준 전극은 똑같기 때문에 그죠? 기준 전극 자체에 영향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농도가 달라도 이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농도차 전지 영어로 말하면은 concentration cel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이 다르면은 물론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고 상뿐만 아니고 어떤 막을 사이에 두고 그 농도만 달라도 전이차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중요한 것이 전이차가 생기면 어때요? 한쪽은 플러스로 됐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제 굵은 선 왼쪽은 전극이고 오른쪽은 이제 수용액이라고 해보십시오. 이제 전극에 플러스 전하가 쭉 표면에 놓여 있어요. 도체에서는 전극 표면에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용액 중에는 이게 플러스 있으니까 용액 중에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많은 음이온이 전극 쪽에 이제 다가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극 표면 근처에서는 음이온이 많아요. 양이온보다. 근데 이때 수용액의 특징은 뭐냐? 이건 수용액은 용액이기 때문에
이 전하가 이때 이온이죠. 음이온이 전극 표면에만 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포를 합니다. 분포. 왜냐하면 이온은 용액 중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반면에 전극 쪽에서는 이 전하는 거의 표면에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깊이가 얼마냐면은 1옹스트롱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표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전기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Electrical Double Layer. 왜냐하면 이게 이쪽에 레이어가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더블 레이어죠. 이중층. 근데 전기학적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전기 이중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요 사이에 이 전위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극이 플러스 전하를 할 때 용액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된다. 전극의 전하는 전극 표면에만 분포한다. 이 도체의 경우입니다. 반도체는 그 내부로 약간 들어가요. 마이크로미터 정도는 그래도 뭐 이렇게 얼마 깊지는 않죠. 용액의 전하는 용액 내에 일정한 분포를 하게 된다. 즉 전극 표면 근처에서의 농도가 높고 벌크로 갈수록 낮아진다. 이겁니다. 그죠? 이 경우에 음이온이 전극 표면 근처에서는 높고 벌크로 갈수록 낮아져요.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때 거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절대적인 거리를 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엑스포넨셜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승 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거리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어떤 거리를 우리가 그래도 정의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전기장의 세액이 이렇게 전위체가 일어나면요. 전기장이 생깁니다. 요 사이에. 근데 그 전기장이 얼마나 세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예상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전기장을 어떻게 정의하죠? 이 전기장 E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화살표 붙였어요. 뭐 붙여도 되고 사실 뭐 크기만 보면은 붙일 필요 없는데 이것은 여기입니다. 이제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약간 저 알기 어, 물리적으로는 이제 힘을 전하량으로 나누니까 힘은 어떻습니까? 힘은 여러분 쿨롱 그 법칙에 의하면은 힘은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전하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만 나온 거죠. 이거는 앞에 비례 상수고. 근데 전기화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도 그 전압을 거리로 나누면은 이게 바로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때 이제 Q는 뭡니까? 이거는 저기 전자의 전하량이요. 이거는 저기 원래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1.602 곱하기 10에 많아서 19승 쿨롱. 그리고 여기 분모에 보면은 엡실론이 있죠. 엡실론은 물의 유전상수 78.5.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물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무지무지 큰 거예요. 물이 거의 유전상수가 커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폴라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다이폴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다이폴인데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전기장이 강하게 걸리면은 물은 어떻습니까? 다이폴이니까 전극 표면에 정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주면은 물은 다이폴이니까 어때요? 산소 쪽이 파셜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고 그죠? 수소 쪽이 파셜 파지티브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제가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어디 있죠? 이게 갑자기 포인터가 이게 참 찾기 힘들어서 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각도가 104.5도이기 때문에 다이폴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여기 화살표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산소 쪽이 이게 이제 파셜 네가티브 차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물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때는 포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다면은 물이 산소가 전극 표면에 이렇게 있으면서 수소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렬을 아주 잘해요. 그죠? 이제 물은 그래서 이제 유전 상수가 크다는 것은 그렇게 외부의 전기장 효과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기학을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여러 논문에 이제 본 거입니다. 물이 이렇게 이제 쭉 표면에 랜덤하게 이제 이렇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정렬을 하잖아요. 어떤 일정한 방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요 물의 유전 상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답은 작아진다. 어느 정도까지 작아지냐? 한 6 정도까지 작아진다. 이제 그런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엡실론 제로는 이것은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해서 이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걸 많이 외울 때는 막 열심히 외웠는데 또 지나고 나면 별로 안 쓰니까 그냥 다 까먹어요, 그냥.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요 특징적인 이 거리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정도 됩니다. 1 나노미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짧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기장의 세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저기 어, 전위차가 한 20mV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그죠? 책에서처럼. 그러면은 전기장의 세기는 2 곱하기 10의 7승 볼트 퍼 미터 정도 돼요. 여러분 전기장의 세기는 전압 나누기 거리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요 전극과 용액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요 물 같은 것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오리엔트를 시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세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뭐 분해될 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 세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 이 정도 전기장에서 이건 아주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세기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극 표면에 어떤 분자들이 다가왔을 때 특히 이제 분자가 다이폴이라면은 쭉 정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전위차는 약 20mV가 된다. 극소량의 전하 분리에 의해서 전위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전하가 분리가 되면은 그 양이 적더라도 이렇게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되게 이제 얘기할 때 이 전위차가 발생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역으로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주어질 때 그때의 전위차가 20mV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평형 상태에서의 전위차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금속이 하나 있어요. 이건 한쪽만 본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전기학 실험하려면 다른 전극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은 있어요. 은 금속을 잘 씌워서 이렇게 이제 어떤 용액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용액에는 뭐가 있냐면은 은 이온과 또 거기에 대한 짝이 반대편 차지를 갖고 있는 어떤 음이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의 전기학 반응은 반쪽 반응은 뭐냐? 이거죠, 당연히. 음? 여러분 요거 저 반쪽 반응 여러분 표를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은 이온이 이제 여기 플러스 이온 좌지를 띠고 있죠. 그죠? 은은 플러스 일가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전자를 전극으로부터 받아요. 그죠? in Ag 일렉트로드 그죠? 전극 Ag 은 안에 있는 전자가 그래서 받아서 은 금속이 됩니다. 이런 반쪽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죠. 계면에서의 전위차가 없을 시 용액 내 양이온과 음이온의 분포는 동일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요 농도는 동일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지? 전극 표면에서도 바로 전극 표면에서도 이런 양이온의 농도와 음이온의 농도가 같다는 조건이 만족된다. 용액 내에서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이제 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요거 이제 실버가 없을 때 은 금속을 용액에 넣으면 요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전극으로부터 전자가 용액 내에 실버 이온으로 이동한다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실제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죠? 그 금속은 전자를 하나 뺏기니까 은은 플러스가 쭉 되고 또 용액에서는 이 어떻게 되죠? 은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요거 중성인 은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음이온의 농도가 더 높아져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하 분리가 일어나요. 이렇게 결국 용액에서는 이런 상태가 되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전극에서 양전하가 생성되는 경향과 용액 내에서 음전하가 생성되는 경향이 점점점 처음에는 제일 크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런 과정이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죠? 그때 이제
동적 평행인 상태에 도달한다. 동적이 평행이 뭐냐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 방향으로. 근데 겉보기에는 요 반응 속도가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 예를 들면은 음, 은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은 금속으로 되는 것과 은 금속이 전자를 하나 잃고 은 이온으로 되는 요 반응이 왔다 갔다 동적 평형을 이룬다 이겁니다. 이때는 요 사이에는 이 델타 파이, 이 델타라는 건 차이를 뜻하고 파이라는 것은 이때는 이 책에서는요 전압 대신에 가끔 이걸 써요. 이거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0이고 이때는 전압 분리가 일어나면 0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때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